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생명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곧 살아있는 기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숨을 쉬고 있지만 또 밥을 안 먹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밥은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나 식사를 안 해도요, 예수님의 경험에 의하면 40일을 금식해도 삽니다. 물은 아주 힘듭니다. 한 3일만 물 안 먹어도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할 때 막 어승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3분만 숨을 못 쉬면 바로 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구치 히데요 박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세포에 산소가 결핍되면요, 모든 종류의 병이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키튼 박사님은 모든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때 통증, 질병, 모든 원인이 이 세포의 산소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아주 정설입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면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가? 원리는 간단하죠. 우리의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영양분이고 하나는 산소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를 태워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기력이 없으면 세포는 그 기능을 못하죠. 세포 기능을 못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작용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는 젖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조직이 산성화되고 세포에는 독성이 생기고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인다. 젖산이 쌓이면 산성화된다. 이 독성이야. 산성화이 독성이거든요.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킨다. 모든 질병은 뭐예요? 염증입니다. 염증이 확대되면 종기가 되고 암이 됩니다. 예. 독일의 바르부르크 박사님은 세계적인 암 연구 학자인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은 체내 산소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의 부족이 있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을 이어가려는 생체 내의 세포는 변화를 일으키고 무산소 생활로 바뀐다.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세포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암세포의 경우에는요,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36ATP를 만들어내고 당 1분자당, 다음에 세포 내에서 이 ATP를 만들어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1분자로 정상적인 세포는 38ATP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단위입니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 세포 내에 있는 해당 작용이 나는데 이 ATP만 만들어내요.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사람이 살이 안 찌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암은 또 뭘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당을 더 많이 필요하는 거라. 그래서
그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설탕물을 딱 묻잖아요. 암세포, 그 보여주는데 암세포가 바로 쫙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암 환자는 뭐 특별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렇다 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세포도 저 힘을 못 얻어. 그래서요, 균형진 식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콩을 심으니까 비둘기 떼들이 막 날라와가지고요, 콩을 다 주워 먹어. 콩을 심었는데 주워 먹으면 콩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요, 새총을 샀습니다. 비둘기가 한 40마리, 50마리가 다 알려들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내 눈에 쫓으면 다시 나무 위에 딱 올라갔다가 내가 없잖아요, 다시 내려와. 약이 올라가지고 새총을 사가지고 이놈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새총을 샀단 말이에요. 딱 쏠라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새총을 쏠 수 없는 거라. 내가 목사가 그걸 아무리 약으로 잡으지만 새총으로 새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 새총 사가지고 못 썼어.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천명한 장로님이, 그래서 농부는요, 이 세 개를 심는데, 씨를, 콩을 세 개를 심는데, 하나는 비둘기 주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고 나머지 한 개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암세포가 아무리 그리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식사를 정상적인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하면 안 됩니다. 저탄고지가 뭔지 알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나머지,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한 현상만 보고 집중하잖아요. 그럼 균형이 깨져서요, 절대 그렇게 병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건강원리, 하나님께 주신 이 건강원리는 모든 것을 이게 적정하게, 절제 배웠죠? 적정하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위스 바젤대학교 니콜라 아케토 교수는 암이 전이되는 것도 산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결핍은 암을 발생시키고 또한 암을 또 전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규명했는데, 세계에서 첫 규명을 했는데, 암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새로운 산소를 찾기 위해 1차 종양을 떠나 다른 부위로 전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바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전이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폐암이 걸리게 되면, 우리 중에 폐암 환자 있나요? 폐암이 걸리게 되면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폐암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암이 산소 부족이죠. 폐암이 걸리면 폐 기능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늘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암이 나올 수 없는 거라. 보세요. 췌장암이 걸렸다. 췌장에 따른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효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 그런데 췌장이 암이 생기니까 효소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췌장암이 사망률이 제일 높잖아요. 원래 그런 거라.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병이 이렇게 안 낫고 이렇게 이제 사망을 가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면, 암 자체를 없애려고 암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수술 도려내고 방사선 또는 항암 물질로 그것을 치료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장기가 더 손상당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치료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50년 동안, 이분도 집념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50년 동안 어떤 세계에 유명하다는, 암을 고친다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이제 배우신가 봐.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리가 있느냐. 이분은요, 암을 고치는데, 이 암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장기를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만 하면 면역이 올라가서 병을 이기는 이 방법이라. 이거 맞는 방법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산소가 부족한 생활. 그래서 여러분, 어떨 경우에 산소가 부족한가? 얕은 호흡, 흉식 호흡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깊이 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고, 실내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산소 공급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들한테 이야기하죠. 환자는 실외에서, 야외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져라. 야외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요. 두 번째는 실내보다도 산소를 훨씬 많이 호흡합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합니다. 다음에 무활동일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세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20배나 더 많은 산소가 우리 세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목적을 갖고 열심히 걷는 것도 참 좋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육체적인 활동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여러분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개념을 모든 신체 활동을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많은 지역에 있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많은 지역, 도시, 공장지대, 이럴 때는 똑같은 산소지만 이온이 양이온을 뗐을 때 이 양이온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많은 이런 숲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있어서 호흡할 때 이 산소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산소가 된다. 오늘날 도시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도심 속의 대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로 온통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문을 열기도 좀 그렇고, 또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지만 이상적인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자는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실내 공기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기는 오염도가 더 높아요. 특별히 지하철의 공기. 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키지 않는,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방 안의 공기, 사무실의 공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는 도시에 사시면 공기정화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옛날에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는 사용할 일이 없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존, 공해, 산성비,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오염은 참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군면 419페이지에 보면 살 수 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빈속일 때 물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마시는 것. 이럴 때 이 물은요, 뭐 미네랄이 많은 거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네랄이 적은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좋습니다.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공기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입균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생기.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먼지 크기가 직경이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100만 분의 1이니까 100만 분의 10 이하의 크기가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는 100만 분의 2.5 미터의 크기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폐로 들어가지고 바로 혈관으로 바로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주로 독성 물질, 중금속 이런 것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축적되고 빠져나가질 않아.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것이 70%를 차지합니다. 이제 휘발유를 이제 연소시켜서 그 에너지로 나가잖아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당을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사는 것처럼 자동차는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연소 이후에 남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배기가스로 나와. 그것이 바로 아황산가스, 질산화탄소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독성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력발전,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각 아파트마다 벙커시우로 태워가지고 난방했죠. 벙커시우는요, 기름을 정자놨을 때 찌꺼기입니다. 그걸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공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왜 벙커시를 이용하느냐? 싸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화력발전, 석탄이나 이런 거 태워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화력발전보다는요, 사실은 이 원자력이 이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이 이와 같은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는요, 원자력 발전, 물론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은 더 좋죠.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게 문제예요. 풍력, 태양열로 효력이 좋으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화력 발전을 이용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음에 이 각종 공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공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활동, 공장에서 막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일어나는 이런 것. 근데 진짜 흡연은요, 진짜 그건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공해를 피해서 사는데 자기가 직접 담배를 피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다음 난방용 LPG가 제일 안전하다 하죠. 그런데 LPG도 역시 그 배기가스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지열보일러입니다. 지열보일러는요, 사실 알고 보면 전기보일러입니다. 자,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요, 공사를 싹 다 했거든요. 1년 동안 공사할 때 난방을 뭘 할 것이냐? 지열보일러로 다 했습니다. 지열보일러로 하지 않은 것이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저 식당 옆에 있는 별채입니다. 지열보일러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보다도 지열보일러가 더 좋아요. 심야전기는
심야에 전기를 안 쓸 때 활용해가지고 싼 전기를 공급해서 밤 동안에 물을 데펴가지고 다음에 그걸 하루 종일 쓴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옛날 살던 집에 심야 보일러를 썼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이게요, 7시쯤, 6시, 7시쯤 되면 물이 식어가지고 그때는 추워. 근데 몇 시까지 춥냐? 9시까지. 제일 중요한 6시부터 9시까지 추워. 물이 식어가지고. 그게 문제더라고. 그리고 점점 전기값도 올라가고. 지열 보일러를 이제 이곳에서 이제 설치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땅 지하 200m 팝니다. 2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그러면 아무리 이 밖에서는 영하 20도, 30도 되더라도요, 땅 속은 18도야. 18도를 쭉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식었다 하더라도 한 15도는 될 거 아니에요. 15도 상태에서 이제는 전기로요. 근데 이 전기는 심야 전기가 아닙니다. 그냥 24시간 히팅하는 거예요, 전기로. 16도, 15도에서 50도까지 올리거든요. 이 전기 보일러는 다 50도입니다. 50도까지 딱 올리는데 이 온도 올리는 것은 전기가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24시간 50도를 맞춰주는 거라. 그러니까 추울 데가 없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료는 싼 거라. 오히려 심야 전기보다 더 싸요. 그러면서 공해는 없어. 공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단독주택 지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일러 할 때 저는 추천하는 것은 지열 보일러를 하십시오.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족도 100%입니다. 고장도 안 납니다. 지금 몇 년이야? 지금 5년째잖아요. 5년째 고장 한 번도 없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뜨끈뜨끈한 물도 잘 나오고, 온수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다 되니까. 다음에 이 조리 과정에서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폐암이요, 담배도 안 피워도요, 조리하는 데서요, 폐암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연기 있죠. 그 연기에서 나오는 그 속에 모든 종류의 이런 화학물질이 있는 거라. 특별히 생선 굽고 다음에 고기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튀김요리 하면 안 좋습니다. 튀김요리는 기름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끓여져 가지고 기름이 미세먼지로 올라오거든요. 그 속에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요, 특별히 여러분 프로판가스 쓰지 마십시오, 집에.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 조리 기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전부 다 전기 레인지로 다 바꿨어요. 예. 미세먼지는 아황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중금속, 탄소화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 암 발생, 신체 발달에, 또 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피부에 문제도 생기고. 이제 대기오염 가운데 오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존은요, 자동차나 화학발전소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이 태양 속에 비치는 자외선, 우리에게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자외선, 그리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이 자외선이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한단 말이에요. 이 독성이 있는 자외선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존이 발생하는데, 이 오존이 독성을 갖는 공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해.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질소 화합물과 만나서 바뀌는 이 오존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면 호흡기, 심혈관, 폐암, 만성염증, 알러지, 피부질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산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대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 이 대기의 오염을 묻혀서 떨어지니까 이것이 산성비가 돼버려요.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생성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함유한,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산성비가 많아. 떨어지면서 pH 농도 5.6 미만, 5.6 미만이면 산성입니다. 이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공장에서 막 뿜어내죠. 이렇게 막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뿜어내면 이제 드디어 이게 구름으로 와가지고 비로 쫙 내려올 때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데, 자, 산성비가 내려오면요, 이거 한번 볼까요? 태양의 pH를 낮추어 산성비가 내리니까 태양이 산성화돼 버려. 그리고 태양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라는 미네랄이요, 이게 화학반을 일으켜서 녹아. 알루미늄이 녹으면요, 식물 뿌리가 알루미늄 녹은 것이 딱 닿게 되면 뿌리 성장이 안 돼. 그리고 뿌리가 하는 일이 땅속에 있는 영양분, 미네랄을 흡수를 해가지고 유기화시켜서 뭐 열매를 맺잖아요. 미네랄 흡수를 또 방해해버려. 그러니까 태양이 산성화되면 모든 이 소작, 작물들이 다 잘 안 돼. 그래서 이 땅을 산성화로부터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땅에 석회를 쫙 뿌리는 거예요, 석회. 그래서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알루미늄 유기물이요, 이 빗물 타가지고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강에 가면 물고기 아가미의 점막과 붙어가지고요, 질식사 된다는 것입니다. 질식사. 그래가지고 물고기 폐사하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물고기, 조개, 개구리 등의 생물이 죽거나 번식이 감소되고, 이게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천식, 기관지염, 폐암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산을 쓰십시오. 옛날처럼 낭만을 즐긴다고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우산을 반드시 쓰십시오.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립공원의 수목이 완전히 이렇게 황폐화됐습니다. 산성비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산성비를 뭐라고 하냐면 녹색 패스트. 녹색을 완전히, 패스트가 완전히 사람을 전멸시키잖아요. 그처럼 산성비는 이 녹색의 식물을 전멸시키는 패스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996년 독일 관리구역 내에 60%가 산성비로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스웨덴의 경우는 더한데요, 18,000개의 호수에서 대부분의 물고기가 산성비로 멸종되거나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산성비는 대리석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교각, 이런 도로를 파손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산성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이 지금 엉망이 됐죠? 원래 이거 제가 공사 다 한 겁니다. 사람 시켜서. 그 콘크리트로 쫙 다 깔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매끈매끈했어요. 근데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염화칼슘을 쫙 뿌렸단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염화칼슘에 부식돼 가지고요, 지금 콘크리트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그 강한 콘크리트도 부식시키니까 산성비를 맞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내 오염. 여러분이 오늘 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죄송한데, 그래도 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실내 오염은 더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현대인은 보통 하루에 90% 이상이 실내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호흡하는 것이 더 길죠.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100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뭐죠? 세계보건기구는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되는 확률이 실내보다 실내에서 약 1000배나 더 높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오염물질이 그렇게 100배 많은데 이것이 우리 폐에 전달되는 확률은 1000배나 더 높다. 왜 그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범은 무엇이냐? 실내에 있는 모든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 벽지, 마루, 이것에서 다 할 때 뭡니까? 본드 쓰고 다 하잖아요. 저희 공사 다 했거든요. 마루도요, 본드 안 칠하면 이거 안 붙습니다. 본드를 다, 본드 다 황약품이잖아요. 본드 가지고 다 하고, 심지어 이 나무이죠, 나무. 이 나무도요, 그냥 못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본드를 이렇게, 목재 본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쫙 하고 탁 갖다 붙여. 옆에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실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밀폐된 공간이므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내에서 물질이 폐에 전달되는 그 확률이 실내보다 1000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내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모든 게 페인트요, 접착제요, 심지어 우리 벽지도 있잖아요. 벽지도 그 밀가루 풀은 풀로 안 합니다. 밀가루 푼 풀 반, 다음에 본드를 반 섞어서 해요. 그래야 딱딱 달라붙어. 맞죠? 그러니 모든 건축자재, 페인트, 접착제, 다음에 실내에 또 주방도 있잖아요. 주방. 그곳에서 가스레인지, LPG 연소되고, 또 조리할 때 그 음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가구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애완동물을요, 집안에 키우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 물론 이제 요즘 현대인이 너무 외롭고 또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만,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정서를 해야 돼. 근데 하도 배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동물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동물이 집안에 있으면요, 동물의 털,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그 각질들, 하여튼 그것은요, 피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4억 명이 가난해가지고 이 조리할 때 직접 화석연료를 씁니다. 나무라든가 농작물 폐기물, 어떤 데는요, 그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 말린 것으로 또 하기도 하고, 숯, 석탄 같은 고체 연료나 등유를 연료로 이제 조리하는 연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연소됨에서 나오는 그 연기, 가스, 이런 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의 87.8% 여자의 폐암 환자,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 걸렸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주방에서 생기는 이 미세먼지를 통하여 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LPG를 피우게 되면 일산화탄소 생기죠. 다음에 폼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또 생깁니다.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건 전부 다 그 연료에서 나오는 거죠. LPG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첫 번째 하실 일이 LPG는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전기레인지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끓이고 굽고 할 때 음식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지방이 다 연기로 올라옵니다. 그걸 호흡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요리할 때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 발생이 평상시 농도의 최대 70배나 증가한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했는데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480 마이크로그램 per 제곱미터였다. 세제곱제곱미터였다. 그러니까 1세제곱제곱미터 안에 3,480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520 마이크로그램. 그런데 이것은 요리를 하지 않을 때 평상시 농도는 49 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636 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조리할 때 유해 물질이 무려 70배 이상이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리도 조리할 때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휘발성은 다 기름입니다. 다음에 생선 굽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선도 만약에 드시고 싶으면 쪄서 먹는 것은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생활 157페이지 보면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뭘 음식으로 먹는 걸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깨끗한 공기가 약인 거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요, 숨만 쉬도 병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만 쉬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 거라. 기가 막힌 약을 먹고 있는 거라. 음식보다 더 중요하대, 이것이. 깨끗한 공기와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정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네. 그래서 만성적인 암 환자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떠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시골로 가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를 치유하는 요양원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위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은 광릉 수목원 뒷산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요, 하늘 땅 것입니다. 더 이상 동네가 없어. 바로 산 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집도 있고 밭이 한 650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를 위한 요양원으로는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좋죠, 산밑이니까. 그러나 환자들은 그 정도로 되는, 이거 남양주란 말이에요. 남양주에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강원도로 온 거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원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위치해야 된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소나무와 잣나무 등 음용이 풍부하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침엽수림이 많은 곳이면 더욱 이상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곳에서 환우들과 함께 대화하고 독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최상의 천연치료인 것입니다.
또 환자들은요, 이 반드시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 집을 떠나야 이 생각이 비워져. 집에 있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여기 딱 오니까 세상 걱정 없죠. 그러니 장소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집안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은 치료해주고 한 사람은 뭘 까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여유 있어. 네. 여러분이 산책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타국했잖아요. 타국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 야, 맞아. 저게 치료다. 저게 요양이다. 운동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나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다 살았잖아. 그래, 다 병났잖아. 근데 이거 와서 또 목표를, 건강도 그래. 건강도 목표를 잡고 막 이렇게. 나는 반대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천연계 산책 가잖아요. 그래서 행수호수 갔어. 저하고 전지사님하고, 저하고 전지사님이 이제 먼저 가가지고 이제 뒤에 온 사람 기다리기는 좀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전지사님이요, 뭐 100km를 뭐 23시간 만에 종행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뭐 설악산을 안 가본 적이 없고 엄청 잘 걸으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는 다 돌아야 된대 하면서 막 가는 거야. 제 차가 또 따라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다시 가지 마. 이곳에 와서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을래? 난 그거 반대야. 그래서 저 차를 쫓아가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즐기고, 그게 더 행복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할 때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운동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병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앞에 가던 전지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셨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또 오면이 많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질이 높은 신선한 공기는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산소 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거나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와 같이 철학의 배기가스가 많거나 공장의 면이 가득한 공장지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공기가 오염된 곳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양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만성 질병이 생기고 몸에 갖고 있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질, 기침, 폐기능 약화 등등. 연구에 의하면 오염물질에 대한 총 노출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에 발생할 률이 높아진다. 제가 이제 죽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이제 세미나를 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는 이제 세미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전 그게 약간만 더 가면 뭐가 되냐면 경부 고속도로가 있어요. 죽전 휴게소 있죠. 그 가까이 있는 거라. 그 가까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곳에 고속도로가 있는 큰 고속도로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온 분이 암 환자야. 다음에 분당 수서선 해가지고 강남까지 쫙 연결되는 관통하는 큰 있죠. 그 도시와 고속도로. 그 주위로 아파트들이 쫙 있거든요. 그곳에 사는 또 사람이 또 암 환자로 많이 오더구만. 그래서 고속도로 또는 차량이 많이 통하는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뭘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암 환자 가운데요, 이 유화를 그리는 사람이 암 환자가 많더라고. 유화가 다 기름을 휘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화학물질들이 암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제가 발견한 바로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연히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보세요. 폭포, 해안, 숲속, 양연수, 엄연수. 양연보다 엄연수가 굉장히 많죠. 1대 1.6입니다. 예, 엄연이 엄청 많은 곳이 어디냐면 폭포, 물이 떨어지고 파도가 철썩거리고, 다음에 숲 있잖아요. 숲, 이런 곳이 엄연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통이 복잡한 도로는요, 양연이 2700, 엄연은 1800, 1.5대 1로 양연이 더 많아. 이러면 병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공업지들은 우와, 사대리야.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울산에 가서 그때 사업할 때입니다. 울산에 가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울산에 딱 내리거든요. 탁 내리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팍 나. 울산 전체 공업단지잖아. 와, 내 생각이, 야, 이 사람 어떻게 사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나도 지금 뭐 하려고 돈을 벌리고 지금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요, 전국에서 1인당 수입, 1인당 소비 성향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막 많은 곳이야. 예,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일주일 일하다 온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냄새가 안 나. 왜요? 마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울산에 사는 사람이 사는가 봐. 이 방송에 나가지고 울산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참 죄송하네.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양식 있는 곳에 몰립니다. 룻기를 잘 보십시오. 왜 엘리멜렉입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온 가족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까? 양식 때문에. 베들레헴이 흉인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모압에는 양식 있다 말 듣고 양식 따라가는 것입니다. 갔던 나오미가 그곳에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 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양식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시 보십시오. 왜 사람이 도시로 몰립니까? 도시로 오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라. 직장이 많고, 그렇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 같아요.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참 중요한 생존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 생존이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건강을 추구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여튼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해서 사는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자, 시멘트 집, 아파트죠. 1.5대 1로 양이온이 많습니다. 우리 숙소는 다 목조로 지었습니다. 목조주택은 1대 1.5로 엄연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지을 때 다 목조로 다 짓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집입니다. 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파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그럴 때는 자세가 딱 발라야 이
충분하게 전폐를 다 이용해서 호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압박을 주는 의복을 피해야 됩니다. 꽉 조리는 것, 멋을 내기 위하여 허리를 꽉 조르는 것, 이거 안 좋습니다. 다음에 복식호흡하는 것. 복식호흡은 아랫배까지 이렇게 밑에 있는 밑에까지 꽉 채우는 이런 호흡. 다음에 오개에서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요. 신체적인 활동,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소를 훨씬 더 많이 호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히 겨울이 됐잖아요. 이럴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문을 확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다음에 또 점심 때도 문을 한번 확 열고 또 닫고. 왜냐면 낮에는 밖에 있을 거니까 열고 닫고, 다음에 자기 전에 문을 확 열고 환기시킨 다음에 닫고. 그렇게 해서 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 오개 활동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깨끗한 공기를 많이 호흡해서 모두가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